자, 나는 솔로 27기 마지막 데이트. 영수를 선택한 영자와 정숙의 2대2 데이트. 1차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2차로 각각 1대1 대화를 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갖습니다. 여기서 일단 영수가 제일 먼저 정숙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마 오늘 영수는 영자를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 순서, 혹시나 나중에 영자랑 먼저 대화를 하게 되면 영수 입장에서 먼저 영자를 거절했어. 그리고 나서 정숙과 대화를 하는데 이 남녀간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의외로 이게 잘 안 풀리게 되면 또 영수 입장에선 굉장히 또 난처해지는 거거든. 왜냐면 이거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정숙의 동태를 확인한 후에, 마음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영자를 거절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영수의 마음속은 영자보다는 정숙의 마음이 더 급하겠죠. 그래서 좀 더 우선순위로 먼저 정숙과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희경님이 첫 순서로 얘기한다는 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일단 부정적인 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보통 이제 2대2 데이트가 좀 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대화를 한단 말이죠. 먼저 거절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대화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통 그런 식의 대화가 많았단 말이야. 정기수 26기에도 상철이 정숙과 영자 사이에서 1대1 대화를 할 때 그때 순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영자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거절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숙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영수가 참 똑똑한 게 뭐냐면 일부러 지금 아직 영자한테 거절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정숙을 떠보려고, 그러니까 정숙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숙하고 먼저 대화를 나눴어요. 영수가 영자랑 먼저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정숙이 영수한테 영자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내일 최종 선택인데 혹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거절은 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떠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영수가 1대1로 대화를 하는 이 순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지능적으로 잘 짰다. 굉장히 영수님이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영수님이 말합니다. 아까 마지막 선택할 때 왜 굳이 끝에 있는 나한테까지 왔어? 그러니까 지금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선택할 때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한 광수랑 영철을 두고 왜 끝에 있는 굳이 나한테까지 와서 선택한 거야?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상철이랑 광수한테 미리 다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는 사전에 정숙이 상철이랑 광수한테 고지를 했냐, 사전 고지를 했냐,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나 다른 분 선택할 거예요, 혹은 나 영수님 선택할 거예요 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해서 나를 선택한 거냐 라고 지금 영수가 묻는 거죠. 영수는 지금 굉장히 궁금해할 거야, 이 정숙의 이런 속마음이. 왜냐면 마지막 데이트 선택 때 영철이 광분한 모습을 봤거든. 영수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때문에 영철이 분노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정숙이 지금 영철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다 안 했구나, 그런 아마 궁금증을 아마 영수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숙이 이야기합니다. 광수님이랑은 이야기했고 영철님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긴가민가 말을 계속 흐리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마냥 내가 했나? 안 했나? 지금 정숙님이 학폭 논란이 있는데, 뭐 저는 지금 학폭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는 법이죠. 학폭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맞는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영영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죠. 지금도 영철님이 피해자잖아. 지금 가해자는 정숙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해자는 지금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영철에게 어떤 식으로 플러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영철의 마음을 흔들었으며, 정숙님이 나는 솔로 방송을 보면서 리액션을 한다던가 혹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해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마치 이것을 본인이 한 그런 플러팅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기억하는데 기억 못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본능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둘 다 문제긴 문제죠. 기억은 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애초에 기억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남자에게 마음이 없는데 플러팅을 한 의도,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본능적인 플러팅을 했다. 이게 왜 가장 큰 문제점이냐면,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저 사람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죽여놨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본인이 마치 얘기했나 안 했나 상당히 긴가민가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흐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영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오늘 남자가 선택했으면 했거든. 솔직히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지금처럼 나가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내가 미련이 남은 건지 고집이 남은 건지, 아니면 진짜 정숙이 여자로 보여서인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정숙이랑 한 번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영수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영수가 지금 정숙의 눈을 지금 안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만큼 이 정숙이 좋은 나머지 설레이니까,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지금 본인이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아.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이거든요. 남녀가 서로 눈을 마주칠 때 눈을 회피한다. 회피하는 쪽이 보통 을의 입장이 되거든요. 약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을 회피하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영수가 정숙에게 마음이 굉장히 설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잠깐의 그런 정적. 이렇게 서로 둘 다 마음이 있고 설레면 이 잠깐의 정적이 생겨요. 그 잠깐에 생기는 그 정적이 좀 달라. 이 안에서 서로의 그런 그 몸을 막 베베 꼬우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그런 시간을 갖는 타임이거든. 아마 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때, 말이 없을 때 그 잠깐의 그 정적한 시간. 그러면서 영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어. 내가 영자님이랑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 그리고 영자님과 말도 잘 통하고 좋아. 근데 이상하게 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 이 말이죠. 물론 영자가 내 취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랑 정말 대화를 잘 통하고 영자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인지는 알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긴장이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정숙이 놀래는 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광수님이랑 영철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랑 똑같다. 너 나랑 똑같네? 라고 지금 공감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가 영자님한테는 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을 하는 동시에 눈동자가 살짝 카메라를 0.1초간 딱 보다가 다시 또 눈을 또 돌리는,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카메라를 살짝 의식했다는 거죠. 거절이 아니지. 그냥 뭐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영자를 거절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숙한테. 근데 나는 너를 모르잖아. 네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근데 몰라도 나는 상관없지 라고 하면서 네가 날 선택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나는 그냥 영자한테 끌리지 않으니까 영자에게 거절 표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숙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좀 다르죠. 상처는 뭔가 자신이 본능적으로 피해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리스크까지도 감당을 안 하려고 회피를 하는데, 영수는 과감하게 네 의사는 중요하겠지만은 너의 의사는, 너의 마음속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몰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영자를 거절하겠다라고 지금 정숙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한 사람만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을 좀 알아보고 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정숙이 이게 넘어왔구나. 지금 굉장히
머리를 지금 굉장히 굴리고 있어요. 지금 영수가 지금 영자 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은 곧 뜻은 뭐예요 지금? 나로 올인하겠다. 나로 최종 선택을 하겠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숙이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영수한테 마음 표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가 물어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어떠냐 생각이. 그러면서 정숙이 나도 똑같은 것 같다. 나도 네가 영자한테 긴장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처음에는 광수랑 영철에게서는 긴장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누가 긴장이 되고 불편한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상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쌍화차인가? 차가 왔어요. 차가 오자마자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이 영수의 이 차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정숙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공유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배시시하게 웃고 있죠. 왜냐면 이제 영수는 내 손바닥에 안에 들어왔다 라고 지금 승리의 웃음. 너도 내 거다. 너도 내 포켓몬이 되어라. 영수를 지금 잡아서 기뻐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런 편안함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때 영수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영자랑 정숙이랑 저녁 식사를 할 때 정숙한테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1대1로. 라고 한 게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정숙의 말을 끊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벤치에서 영수가 정숙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났나 봐요. 그때 이제 정숙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된다. 이게 더 나쁜 거다. 아주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본인이 이때 죄송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된다. 이게 더 나쁜 거다. 라고 영수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걸 알고도 지금 광수랑 영철을 이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어. 이 여자는. 아는데 일부러 기억을 못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는 영수가 아직 정숙에게 뭘 해본 게 없는 상황이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수가 그러면 내가 지금 정숙에게 너에게 지금 뭔가 어필을 하면 내가 뭔가 죄송해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정숙이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지를 주는 듯이. 확답을 안 해주잖아 지금. 그래서 영수 입장에서는 그때 혹시 나한테 애매하게 대답을 해준 게 혹시 선제적으로 나한테 거절을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의미가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영수는 그럴 수 있죠 라는 대답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지금 정숙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숙이 처음에는 영수가 항상 후보에 있긴 했어. 거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상철과 영수한테 마음이 안 생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비주얼적으로 그 두 명이 너무 넘사벽이야. 그래서 일단 한번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순자가 영식이 저렇게 직진하는데도 왜냐면 영식은 지금 3탑이거든. 후보에 없거든. 1탑, 2탑. 상철이랑 영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순자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영식이 있지만은 그 높은 곳을 한번 바라보고 싶은 거야.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가능한지. 저 두 명에게 내가 알아봤을 때 내가 저 두 명에게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뻥 차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숙도 영수가 처음에 있었죠. 후보에. 그래서 약간 신경 쓰이는 사람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 라고 영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상철이가 1순위고 신경 쓰이는 내가 2순위인 게 맞지? 라고 확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수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네 마음속에 지금 1순위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네 마음속에 누구 있냐라고 지금 영수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정숙이 막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플러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영수도 지금 궁금한 거야 지금. 진짜 그 네 마음속에 있는 남자는 몇 명인지. 게다가 아직도 이 상철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궁금한 게 영수예요 지금. 그러면서 정숙이 6명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6명이에요. 농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농담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은 몇 명이냐? 그러면서 이제 정숙님이 맨 처음에는 영식님하고 영수님이 있었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지금. 원래 처음에는 영수, 상철, 영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영수가 말합니다. 혹시 지금도 신경 쓰이는 게 상철이야? 아마 지금 영수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 상철일 거예요. 상철. 왜냐면 여태까지 정숙은 상철을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철한테 거절받았던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수는 지금 상철에 관한 질문을 정숙에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지금은 신경 안 쓰이지. 신경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쓰이는데 설사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이죠. 누가 더 잘 사나 보자. 지금 이런 관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철한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영수가 그럼 나는 어떤데? 라고 정숙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숙이 이야기하죠. 신경 쓰이는 사람? 그래서 영수가 그래? 그러면 신경 쓰이는 사람 지금 몇 명 남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가 only one, 네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한 명이냐? 근데 그 한 명이 나냐? 그러니까 나밖에 안 남았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숙이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지금 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지금. 이거를 지금 영수한테 이야기를 하면 확신이거든, 영수는. 그러니까 지금 영수에게 확신을 주냐 아니면 주지 않냐 라고 지금 계산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뜸을 들이죠. 답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왜냐면 물론 영수한테 구도로서 말은 들었어. 영자를 거절할 거다. 그 말은 곧 지금 나는 지금 너밖에 없다. 영수의 마음속에는 지금 나밖에 없다는 걸 정숙도 알아. 그런데 알지만 지금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야. 영수가 지금 나한테 해왔던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남자한테 확신을 주는 게 맞냐? 지금 이 상황에서 확신을 주는 게 맞을까 아닐까? 지금 굉장히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광경을 보는 이희경님이나 뭐 송혜나 씨나 데프콘님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숙이 왜 지금 확신을 영수한테 안 주는 거냐면 그만큼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고 싶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굉장히 이상한 정적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답을 좀 기다리는, 설레이는 모먼트거든요. 이성 간에 서로 말이 없는 상황이 오니까 계속 지금 영수는 정숙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지금 계속 기다리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 결국 정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이 돼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한 명이 됐지. 확신을 줬어요 드디어 영수한테. 그 슈퍼데이트를 다 끝내고 나서, 그니까 이 말은 슈퍼데이트가 다 끝나고 나서 정해졌다. 바로 너라고, 영수 너라고 지금 정해졌다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영수한테. 자, 영수가 지금 굉장히 기뻐해야 되거든. 그런데 굉장히 정숙의 이런 고백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이거는 이제 감정을 숨기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너무 또 기분 좋아라고 하면은 이 정숙한테 쉬운 남자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상당히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 마냥 무덤덤하게 그냥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실없이 엄청 웃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실 그게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걱정은 뭐냐면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면 내가 좀 약간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쪽팔린다. 나 지금 너무 민망하다. 내가 여태까지 정숙을 선택을 하지 못한 그 장거리 때문에 내가 정숙을 선택을 하지 못한 그 말들을 내가 해왔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정숙이랑 지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수치스러워요. 제가 피디님이랑 이야기했죠. 정숙님과 한번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게다가 뭐 거리도 멀고, 오히려 그런 걱정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장거리만 아니었다면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지? 굉장히 좀 창피하다 라고 지금 영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숙님이 귀여워요. 애초에 그러니까 정숙님은 영수님이었다니까.
그러면서 정숙님이 인터뷰합니다. 영수님이 생각보다 감정에 충실한 것 같고 되게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여태까지 그 영수의 행동을 보면 정말 지 멋대로 해왔거든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숙 입장에서는 막 순자도 막 차고 막 하니까 지가 생각했던 대로 나를 초반에 배제를 했었으니까 누구보다 차갑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통제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나한테 무릎 꿇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누구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죠. 슈퍼데이트 못 땄다고 삐져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한 것도 그렇고, 이거 삐진 거 정숙을 위한 삐짐이거든. 네가 나 슈퍼데이트권 안 써서 지금 내가 삐졌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선택했을 때 상당히 기뻐하는 게 느껴져서 이 남자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정숙님이. 그러니까 영수가 굉장히 솔직하죠. 거침없잖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상대방을 또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어가지고 영숙이나 순지한테 거절했던 하는 행동들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리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한 편인 거죠. 결국 1대1 대화에서 서로의 호감을 이제 확인을 하니까 그런 점점 밝아지는 표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귀여웠다. 그래서 아마 이 둘은 서로 간의 감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연인 바이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정숙이 이렇게 엄마 보고 싶다고 갑자기 약한 척을 하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한테 이제 약한 척을 어필하는 게 이게 이제 여성성을 어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현숙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현숙님은 오히려 남자 앞에서 자신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성을 뽐내고 있잖아 지금. 자, 그래서 둘이 이제 완전히 그냥 편한 사이가 됐으니까 연인 바이브가 생기니까 이제 속마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놓죠. 다름이 아니라 아까 영철님이랑 했던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아마 지금 응어리에 지금 계속 이게 남을 거야, 영철. 왜냐면 본인도 알거든. 지금 영철을 이용해서 지금 영수를 감았기 때문에, 영수를 지금 내 남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마음에도 없는데 영철에게 슈퍼데이트권을 따서 영수의 마음을 확인하고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감내를 해야죠. 왜냐면 애초에 본인은 그걸 감내하고 영철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감내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응어리에 지금 남은 거죠. 지금 내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욕을 먹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기 싫은 거죠. 영철님이 이제 포항 사람이고 부산에 살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영철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뭐 포항 놀러 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다라고 이제 영수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이 슈퍼데이트를 할 때 정숙이 영철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포항은 딱히 오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의도가 영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보고 지금 포항에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숙은 영철에게 거절할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죠. 너 포항에 올 생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영철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랑 놀면 되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숙도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놀러와. 그러니까 영철이 미치니까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포항에서 해야겠네.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지가 여지 주고 영철이 저렇게 뭐 포항에서 결혼식을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 본인이 그렇게 유도를 했으니까, 좀 더 나한테 빠지게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신경 쓰여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아까 전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철이한테 거절을 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앞뒤가 다르죠 지금. 지금 여기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신경을 오히려 안 써야 되거든.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지금은 또 신경이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했어야 했나. 그런 모습을 본 영수는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자책을 해.
그러니까 영철한테 슈퍼데이트 끊어서서 데리고 나가준 게 어디야 라고 지금 정숙을 걱정해주면서 오히려 잘했다. 자책하지 마. 잘했어. 너 잘한 행동이야. 오히려 더 정숙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지금 해주고 있죠. 왜냐면 영수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수도 지금 정숙이 영철을 포기를 하고 나를 선택해준 그 리스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영수는 최종적으로 정숙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젠 뭐 과거가 어쨌든 뭐 영철에게 어떤 짓을 했던 뭐 무슨 말을 했던 간에 뭐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오히려 이제 정숙에게 그런 죄책감, 영철에 대한 죄책감을 좀 덜게 해주려고 오히려 영철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써서 데리고 나가준 게 어디야 라고 정숙이 죄책감을 덜 갖게끔 해주고 있죠 지금. 그래서 나는 영자님한테 엄청 고마웠거든. 나 데리고 그냥 나가줘서 슈퍼데이트권 나한테 써주고 영자님 덕분에 엄청 좋은 데도 가고. 그렇죠. 영수 말대로 슈퍼데이트 나가준 것만으로도 정숙이 영철한테 슈퍼데이트 써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 슈퍼데이트권을 쓰는 의도가 다르잖아 지금. 영자는 순순히 영수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으로 슈퍼데이트권을 썼고 반대로 영철님은 정숙한테 이용을 당했잖아요. 자, 정숙과의 티타임 1대1 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영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영수가. 자, 영수랑 영자가 슈퍼데이트권을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영수는 상당히 영자를 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팔짱을 끼고 표정도 어둡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영자가 상당히 지금 초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찻잔에 지금 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역시 거침이 없는 영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가 어제 정숙이랑 영자 그 2명 중에 1명으로 줄인다고 했잖아. 내가 영자랑 정숙 2명 중에 1명으로 줄인다면 그건 바로 정숙님이야. 그걸 듣고 있는 영자가 눈을 회피하죠. 지금 딴 곳을 쳐다보고 있죠. 자, 영수의 거절을 듣자마자 알고 있었어요 라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영자님은 알고 있는 게 당연하죠. 이미 슈퍼데이트권 때문에 망연자실한 그런 영수의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알고 있었죠. 영수의 마음속에는 정숙이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정리가 될 거라는 것을. 자, 여기서 영수가 너는 이미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라고 영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 이거는 영수, 나 자신에게도 영자,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가 마음이 없더라도 나의 감정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행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숙님이잖아요 지금. 영수가 영자에게 거절하는 말을 똑같이 정숙님도 영철에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심지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눈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영수는 알고 있잖아요. 단말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감정이 퓨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이 거짓이 아니다. 나는 진실된 마음이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영수가 물론 상대방에게 대한 순자나 영숙한테 무리한 거절 좀 싸가지 없어 보일지라도 자신의 감정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즉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현숙이나 순자나 영숙이나 모든 여성분들이 영수의 이런 친절함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 그거를 왜 원하겠어? 이 사람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할 사람은 단칼에 거절하고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본인의 가치를 올려주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수님이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자님도 그렇지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니까 영수가 나한테 거절의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잘했다는 듯이 지금 공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자님은 좋은 사람이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내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그만큼 대단한 여자라고 내가 또 생각을 하니까. 자, 지금 영수는 상당히 영자를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알죠? 영수가 겁나 싸가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는 것을 알잖아, 우리가. 순자나 영숙할 때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보면은 영수가 지금 상당히 영자가 상처를 좀 덜 받게끔, 자존심이 덜 상하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자가 인터뷰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군.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이 나오니까, 실제로 영수한테 거절을 받으니까 정신이 떠서 드라마 속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었다. 마치 자기가 드라마 속에 있는 배우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특이한 경험이었다라고 애써 태연하게 괜찮은 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자님도 괜찮은 척은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슬플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부러운데? 라고 영자님이 이야기합니다. 영수가 좀 부러운데? 그 말을 들은 영수가 굉장히 박장대소하면서 아예 누우면서 웃고 있죠. 왜냐면 영수는 이제 자기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속 시원하거든. 그리고 이미 정숙한테도 마음 확인했고 영수한테도 거절했고 본인의 미션을 다 마쳤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영자님이 정숙이 부러운 게 아니라 영수가 좀 부럽다. 확실하게 누군가가 좋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영수님이 마치 그 두 명, 영자와 정숙을 저울질하면서 확실하게 누군가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영수가 물론 뭐 둘 중에 한 명으로 뭐 좁힌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숙님은 언제나 마음속에는 정숙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하지 않잖아, 영수는. 그렇죠. 왜냐면 자신의 플랜대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숙이 머리 복잡해지지 않게 도와줘야지. 이야, 이분 뭐 성모 마리아입니까? 야, 이 와중에도 지금 영수님의 걱정을 하고 있잖아. 영수님 생각뿐이잖아. 이러면 거절의 의사를 바쳤던 영수 입장에서도 더 미안해지거든? 그러면서 정숙을 쳐다보면서 봐봐, 벌써 고민이 많아 보여 라고 정숙을 더 걱정을 해주고 있죠. 왜냐? 영수를 위해서거든, 결국에는. 그러면서 봐봐, 머리 쥐어 뜯는다. 자, 지금 정숙은 이거 지금 시청자 보라고 하는 거거든? 카메라 속에 지금 나 찍으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또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연민의 감정으로 지금 자신의 감정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숙도 지금 미션 성공이야. 영수처럼 마찬가지로 본인의 임무를 달성했어. 하지만 그만큼 지금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야. 이 정숙의 플랜, 마음에도 없는 영철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써서 영수의 마음을 얻는다. 미션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싫은 거지. 이제 내가 욕을 먹어야 될 타이밍이거든.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밑밥을 까는 겁니다. 덜 욕먹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상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